운명. 지금 여러분의 운명 앞에 불가항력적인 선택지가 놓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도 있고 일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 우물을 쓸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황당한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 IT 강국이자 우주 탐사를 성공시킨 나라이면서 동시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신분차별의 땅.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약 14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약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의 낙인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가촉천민입니다. 불가촉천민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태어나 보니 그 신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이런 질문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계급.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인도 북부의 어느 강가에서 한 사제가 찬가를 읊조립니다. 그 찬가의 이름은 리그베다입니다.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거대한 신의 몸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푸루샤였습니다. 신들은 이 거인을 제물로 바쳐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신의 입에서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태어났고 신의 팔에서는 전사 계급 크샤트리아가 나왔으며 신의 허벅지에서는 상인과 농민 계급인 바이샤가 탄생했고 신의 발바닥에서는 노동자 계급인 수드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의 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것이 카스트 제도의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카스트라는 말의 어원은 포르투갈어 카스타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바르나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바르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사회를 색깔로 구분한다는 개념이죠. 최상위 계급인 브라마는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크샤트리아는 붉은 옷을, 바이샤는 노란 옷을, 수드라는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색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5번째 계급인 판차마입니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불가촉천민입니다. 그들은 왜 불가촉천민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고대 인도인들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인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엄격하게 나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들과 피와 배설물 그리고 시체와 부패한 것들은 모두 불결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불결한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 역시 불결하다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 가죽을 다루는 사람, 마을의 하수를 청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영원히 물려졌습니다. 처음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자녀는, 그 자녀의 손자는, 그리고 수백 년 후의 후손은 그들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규칙은 점점 구체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불과 촉천민은 마을 안에 살 수 없었고 마을 경계 밖에 따로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상류계층이 쓰는 우물을 쓸 수 없었으며 같은 사원에조차 들어갈 수 없었으며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더 심한 지역에서는 불과 촉천민이 길을 걸을 때 자신이 지나갈 것임을 알리기 위해 방울이나 막대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상류계층 사람에게 그림자가 닿는 것조차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그림자조차도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불과 촉천민은 외부에서 그들을 부르는 말이었고 하리자는 마하트마 간디가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힌두어로 신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이름조차 거부했습니다. 온정적인 시선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 있습니다. 달리트입니다. 달리트는 마라티어로 짓밟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 봅니다. 달리트, 짓밟힌 자들. 라울은 라자스탄 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을의 하수구를 청소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라울은 7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는 책상이 여러 줄 있었지만 선생님은 라울에게 가장 뒷줄 구석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라울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라울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라울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왜 자기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라울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어릴 적에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인권단체들이 수집한 수천 건의 증언 중 하나일 뿐입니다. 21세기 지금 인도의 학교에서 아직도 불과 촉천민의 아이들은 별도의 자리에 앉거나 별도의 그릇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수업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맨손으로 하수를 처리합니다. 이것을 수동 하수 청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매뉴얼 스캐븐징입니다. 화장실 정화조 안에 직접 들어가서 손으로 오물을 퍼내는 일입니다. 인도 정부는 1993년에 이 일을 법으로 금지했고 2013년에는 더 강력한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2023년 기준 인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수동 하수 청소부 수는 수만 명에 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수만 명이지만 비공식으로는 수십만 명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중 절대 다수가 불과 촉천민입니다. 인도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하수구 안에서 유독가스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들이 착용하는 안전장비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갑도, 마스크도, 생명줄도 없이 어둡고 좁은 하수구 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왜 그 일을 계속할까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다른 직업을 구하려 해도 신분을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가장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인도 농촌 지역에서 달리트 신분의 남성이 상위 계급 카스트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위 카스트 가족에게 이 관계는 명예훼손이며 가문의 더러움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이 자행됩니다. 달리트 남성이 구타당하거나 살해되고 강제로 분리되거나 처벌받는 사건들이 지금도 인도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인권단체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일 평균 10여 건 이상의 불가 촉천민 관련 폭력 사건이 신고되며 신고조차 되지 않는 사건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지금 인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항 1891년 마하라슈트라 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식민지 군대의 군인이었고 그의 집안은 마하르라는 달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바임나오 람지 암베드카르이며 훗날 바바사헤브라는 존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차별을 직접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물을 마시려면 선생님이 위에서 부어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 촉천민은 수도꼭지를 직접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암베드카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암베드카르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또 다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달리트 출신으로 그 시대에 2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굴레에서 맨손으로 맞선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927년 암베드카르는 인도로 돌아와 마하드에서 불가 촉천민들과 함께 공공저수지에서 물을 마실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불가 촉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그는 인도 헌법기초위원회 의장이 됩니다. 불가 촉천민이었던 그가 14억 인도인의 법을 쓰게 된 것입니다.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불가촉 제도의 실천은 금지되며 어떠한 형태로도 그 실천은 금지된다. 인도 역사상 수천 년 만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을 내려온 악습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암베드카르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천 년간 쌓인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리버베이션, 즉 할당제입니다. 대학 입학, 공무원 채용, 국회의원 선거, 이 모든 곳에서 달리트를 위한 일정 비율의 자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수천 년 동안의 빚을 갚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달리트 출신의 판사가 탄생했고 달리트 출신의 장관이 나왔으며 심지어 인도의 대통령도 달리트 출신이 배출되었습니다. 나라야난, 람나스 코빈드, 드라우파디 무르무 등 많은 이들은 달리트 혹은 부족 출신으로 인도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도는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카스트를 묻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카스트 결혼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달리트 운동가들 또한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2016년 구자라트주에서 소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은 달리트 청년들이 군중에게 공개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며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20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달리트 여성이 상위 카스트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아직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암베드카르가 헌법을 쓰고 법이 만들어졌지만 달리트들이 원한 것은 법조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이며 그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6년 암베드카르는 세상을 떠나기 불과 2달 전에 나그푸르에서 수십만 명의 달리트들과 함께 불교로 집단 개종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종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힌두교 카스트 제도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거대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카스트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이다. 이 사건은 달리트 운동의 정신적 기원이 됐으며 불교로의 개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불가 촉천민들이 카스트 제도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암베드카르가 심어놓은 불씨는 그렇게 살아 지금도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트 펜더스 1972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2명의 젊은 달리트 시인이 만났습니다. 나마데오 다살과 자그모한 나나입니다. 법은 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소리내어 외치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것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달리트 펜더스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단체 블랙팬더 파티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를 썼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나마데오 다살이 쓴 시 한 구절은 당시 인도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를 짓밟으려는 자들이여 기억하라. 우리는 일어선다. 달리트 펜더스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달리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언어로 만들고 자신의 존엄을 요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운동은 이후 수십 년간 달리트 문학, 달리트 예술, 달리트 정치의 뿌리가 됩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달리트 운동은 새로운 전략을 선택합니다. 거리에서 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권력의 자리를 직접 차지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달리트 출신의 공무원이었던 칸시람은 어느 날 동료 달리트들이 상위 카스트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그는 공직을 그만두고 평생을 달리트 정치 조직화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984년 다수 대중의 사회정의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합니다. 이 정당의 핵심 전략은 달리트뿐 아니라 다른 하위 카스트와 소수 종교 집단 모두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칸시람은 불가 촉천민 출신의 교사였던 한 젊은 여성을 발굴합니다. 마야와티입니다. 그녀는 칸시람 옆에서 정치를 배웠고 결국 인도 최대주 중 하나인 우타르프라데시의 주지사 자리에 4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불가 촉천민 출신 여성이 2억 명이 넘는 인구의 주지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달리트 운동은 새로운 무기를 손에 줍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입니다. 과거에는 불가 촉천민들이 폭행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 역시 카스트의 논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많이 달라져 갑니다. 2016년에 불가 촉천민 청년들이 폭행당하는 구자라트 사건 영상이 SNS에 퍼지자 불과 며칠 만에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었다면 그 사건은 그냥 묻혔을 것입니다.
이후 불가촉 천민 젊은이들은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세상에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별 현장을 촬영하고 생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법적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인도 전역에 형성되었습니다. 젊은 불가촉 천민 학자들은 영어로 논문을 쓰고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카스트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가촉 천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카스트 차별은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관만 할 수 없습니다. 달리트 인권운동이 성과를 낼수록 반발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위 카스트 집단은 할당제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불가촉 천민 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로 몰려 체포되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인도 정부는 달리트 보호법을 약화시키는 대법원 판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불가촉 천민들이 전국적인 반달을 선언했습니다. 반달은 완전한 파업을 뜻합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인도 전역이 멈췄습니다. 그날의 시위는 달리트 운동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습니다. 짓밟힌 자들은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절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악의 규칙. 지금까지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담은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신의 몸에서 나왔다는 신화. 그 신화가 만든 사회 구조. 그 구조가 쌓아올린 불평등. 그 불평등에 맨손으로 맞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치 독일의 전범 아이히만을 재판하면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괴물 같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히만은 그저 시스템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평범한 관료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규칙을 따랐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카스트 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가촉 천민을 차별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질서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배웠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생각하지 않음이 수천 년의 차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던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을 파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바라보는가? 내가 믿는 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그저 익숙한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기 전까지도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회의 질서에서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죄였기 때문입니다. 카스트 제도에 의문을 품었던 불가촉 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목숨을 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류학자는 인간 사회를 연구하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사회는 경계를 만든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경계를. 그리고 그 경계는 항상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된다. 신의 뜻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문명과 야만의 차이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카스트가 없는지 말입니다. 학벌로 사람을 줄 세우는 사회,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회가 닫히는 현실, 외모로, 나이로, 성별로 국적으로 구분하는 카스트 말입니다. 사람을 먼저 분류하고 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습관들 말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태어난 조건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미리 결정하는 카스트의 본질처럼 말입니다. 불가촉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촉천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짐 안에는 수천 년의 시선이 있고, 수천 년의 언어가 있고, 수천 년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차별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도 함께 가두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불가촉천민만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감옥인 것입니다. 브라만은 브라만이라는 역할로부터,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라는 역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억압하는 사람도 억압이라는 행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암베드카르는 이것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가촉천민의 해방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도 전체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카스트로부터 모두가 해방된 인도. 신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사회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헌법에 이렇게 새겼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말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서로의 약속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기에 우리 모두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곳이 운명이 되지 않는 세상. 그것은 멀리 있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불가촉천민의 오늘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호기심을 들여다보는 딱 아는 만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